트럼프의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예. 이게 사실 아무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한국에는 한국 안에 있는 문제만 해도 복잡하니까 저까지 신경 안 쓰는데 트럼프의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이걸로 인해서 한국이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가? 이런 거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나라 하나의 경제만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근간은 무역입니다. 우리는 원자재를 수출하거나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수입, 가공, 재수출을 해서 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역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해 나가야 하는 나라고, 그리고 무역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 나라인데 그 무역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 인력을 만들어 왔던 것이 지금까지 2000년 초까지의 대한민국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대학교를 가야 했던 거고, 대학교를 많이 갔던 거고, 기술 인력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조가 그랬던 건데, 그냥 사실 대부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학을 가죠. 지금 대한민국은 대학이 다른 나라와 달리 대한민국의 학력이 높은 이유가 대학교 졸업이 거의 기본인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고졸이라 이러면은, 저희 때는 고졸에 별 그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 공부 못하면 그때부터 상고, 공고, 인문계 상고, 공고로 가니까. 아니면 그냥 학교 안 가는 애도 있고, 거기도 별 그게 없었어요. 그냥 나는 공부를 좀 하니까, 뭐, 저기 인문계 갔고, 난 내가 가고 싶은 거 대학교 안에 있으니까 인문계 갔던 거고, 아, 나 공부하기 싫어. 나 그냥 장사할래. 상고 가고, 나 기술이 좋아. 재밌어. 공고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 잘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고학력 사회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 그러면 트럼프의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기술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력 수급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트럼프가 불법 체류자를 추방한다. 불법 이민자라고 제가 안 씁니다. 불법 체류라고 불법 이민은 사실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을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럼 옮겨가려고 하면 이민 전에 심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 나라에 이민을 하겠다. 심사를 받는 거죠. 그걸 받기 전에는 우리가 체류 비자를 들어가서 체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체류를 하다가 내가 이민을 가고 싶다면 뭐부터 합니까? 미국 같은 거 영주권 신청하고 그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하잖아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체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체류가 된 다음에 이민으로 넘어가죠. 불법 이민이란 말 자체가 안 되는 게, 불법 이민이 되려고 하면 이미 그 전에 체류부터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한국에 자꾸 이상한 말 쓰는데 사실은 이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관점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시작부터 불법이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쫓아내겠다 하는 사람은 위쪽은 좀 덜한데 남미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넘어온 대다수의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아무 비자를 갖지 않고 넘어온 사람들. 한마디로 국경에 강 건너온다든지 미국 영화에 보면 멕시코 시카리오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갱단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땅굴 파가지고 보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시작된 건데, 불법 체류를 통해서 지금까지 불법 체류를 통해 한 1100에서 1300만 명이 지금 미국에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제일 많은 게 중남미, 그리고 뭐 중국, 아랍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한 10만 명, 11만에 13만 명가 있다 하잖아요. 불법 체류자가. 많죠? 진짜 많아요. 더 갔다가 안 나오니까 그냥. 있으니까. 왜 아냐면 LA 한인타운 가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많이 멀리 사는 데가 보면. 자, 그러면 불법 체류자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지금 불법 체류자들을 쫓아낸다고 했을 때 미국 민주당 측이나 미국 사회에서 들고 나온 문제가 딱 하나 있죠. 그러면 그동안 불법 체류자들이 감당해오던 그 블루 컬러들, 한마디로
저비용의 그런 험한 일들을 그네들이 다 해왔는데, 한번 우리가 말하면 저비용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공장에 있는 노동자, 아니면 뭐 저 식당에서 설거지 한다, 이런 거 기타 등등.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체할 거냐? 그네들이 나오고는 이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미국 시민권자들 중에 할 사람이 있냐? 이 부분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사회에서 반강제적으로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 시민들이 이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위에서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와 동시에 일어나는 일 있죠. 미국 공무원 감축. 미국의 전 공무원을 지금 100만 명 이상 감축하겠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실은 실업급여나 이런 걸 먹으면서 놀고 있는, 경제적으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 안에서, 한마디로 미국 안에서 미국 시민들이 일을 해서 세금도 내고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라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도 사실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달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그냥 빌붙어가지고 기생하면서 그냥 놀고 먹으면서 사는 애들이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게 히스패닉 흑인들이죠.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이 그 욕들을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상적인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게으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 한마디로 그냥 민 공간으로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미국 안에서 미국 시민권자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민권자들로 그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만들어내고 나면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갈 거잖아요. 경제가 돌아가면, 활성화가 되면 이제는 기술 인력이나 이런 거 투자하고 있잖아요. AI나 기타 등등에서 미국이 지금 선두권을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이민자들을, 기술 인력을 받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나가는 미국 이민자 중에 대다수가 AI 관련, 그리고 미래기술 빅테크 관련 사람들입니다. 이민도 가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취업의 형태로 미국에 가는 거예요. 왜? 여기보다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 많은 임금을 주니까. 미국은 그래서 세계 공동화를 거의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는 이 사람들을 모아서 기술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불법 체류자를 내보내고, 예전에는 60%의 임금을 주고 일시켰던 거를 100%를 주면 됩니다. 100%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미국이 하나 들고 있는 카드가 또 있죠. 관세. 미국은 옛날부터 관세를 썼었거든요. 소득세를 만들기 이전에. 1930년 이후에 소득세를 매기기 시작했지만, 그전에는 관세가 국가 세금의 주였습니다. 그것이 미국이 땅이 넓은 것도 있지만 미국은 자기 주도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세가 높아지면 사실은 인플레이션도 생기죠. 물가도 올라가니까. 대신에 관세로 수익을 거둬들이고 다른 데 수익을 거둬들이면 임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물가도 올라가는 만큼 임금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어찌되지 말건 미국 안에서만 버텨나갈 수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 관세 카드와, 그리고 예전에는 미국이 교육국이 중에 최대 교육국이잖아요. 미국은 전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무역 적자를 엄청 많이 보는 나라예요. 미국 건 별로 수출하지 않고 거의 다 사놨었어요. 이것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 공장 여기서 지라는 거잖아요. 제품도 여기 생산해라는 거죠. 태무나 이런 거 맡겠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현대자동차나 이런 반도체도 여기서 지라는 거죠.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안에서 다 돌아가잖아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원자재를 사서 수출하는 부분 자체가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데, 어지간한 거를 저쪽에 생산하다 보면 여기서 생산 기지, 그리고 공장 역할을 한국의 경제 규모가 지금도 더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삼성이나 이런 거 다 그런 거, 삼성, 현대자동차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한국의 미래 기술을 해 나가야 될 기술이 안 그래도 없는 기술 인재들이 다 나가기 때문에 한국은 더 이상 미래를 버텨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죠. 특히 자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특히 아니 또 다른 한 나라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까지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모든 미래 먹거리는 뭐냐면 AI 관련된 겁니다. 빅테크 관련된 거죠. 한마디로 컴퓨터에 관련된 모든 기술들입니다. AI, AI에 또 확산된 로봇, AI에서 나온 자율주행 자동차, AI에서 나온 집안 여러 가지 시스템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AI 기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끝이죠. 이 기반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투자는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예산으로 하는 투자가 다른 나라의 중국의 일개 기업보다 적습니다. AI 관련 투자가. 이 딥시커에 그 부분 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무역량도 줄어들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무역 이익도 줄어들고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근간으로 키워나가야 될 미래 인재 자체가 축소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2024년도 25년 입시에도 AI 관련 분야들이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경쟁률이 제일 높고 좋은 학생들이 몰렸어요. 근데 의대만큼 못하죠. 근데 이 경쟁률이 좋아서 몰렸는데 얘들이 졸업하면 어디를 가냐?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실리콘밸리 비슷하게 이스라엘은 이런 빅테크 분야에 아주 앞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빅테크 앞선 AI나 이런 문제들 여러 기업들이 생기면 미국에서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든지 미국 기업이 미국에서 스카우트 해가요. 그럼 또 빨려 나가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또 키워 나오잖아요. 또 빨려 나가요. 이스라엘도 인재 유출이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 합니다. 얼마 나오도 안 하는데 기술이 좋다 보니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 의대 나와가지고 의사만 늘어나면 뭐합니까? 지금도 의대 나가서 지금 의대 들어가가지고 졸업한 10년 후는 지금도 의사도 부하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도 의사들 중에 잘 되는 의사 안 되는 의사가 확실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개인 병원들 의사들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잘 되는 데만 되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의대 들어가서 이 애들이 나와서 한 10년 후에 인구도 줄어들어 있고 할 거는 제일 많은 건 노인 요양병원밖에 없을 건데 지금 같은 의사 소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자를 쫓아냄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그동안 천만 명이 미국의 어떤 산업 근간에 밑바닥에 세웠는데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시작부터 불법이고 잘못된 거잖아요. 불법 체류자들을 데리고 와서 적은 임금으로 돌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복지도 아니고 인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 민주당 진보 측에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걸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미국 안에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것 때문에 덫이란 걸 만들고 여러 가지 경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관세도 하고. 그 트럼프는 사실은 미국의 황금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이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는데 시비 거는 것도 많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딥시커 때 제가 그 이야기 해드릴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트럼프는 이런 계획이 있는 거고 이 계획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딴지 거는 애들 많죠. 그게 말이 되냐? 제가 이야기해도 딴지 걸 겁니다. 말이 되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불법 체류자들은 불법으로 그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불법으로 들어와서 불법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익은 취해가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들이 그 블루 칼라 일을 하게 되면 임금은 더 주더라도 세금이 나오잖아요. 미국 안에서 돈이 돌잖아요. 근데 그 1,000만 명의 불법들은 전부 다 그 돈이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베네수엘라가, 온두라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엘살바도르가.
그네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 돈이 정상적으로 갑니까? 통장으로 은행에서 못 보내잖아요. 불법으로 하는 또 갱단들이나 이런 범죄단체들 돈 세탁을 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카지노 그 드라마에 나왔던 것처럼 돈 세탁해가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로 인해서 범죄단체가 성립도 더 커지게 되고, 이런 복잡한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까놓고 하자는 겁니다. 좋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빠져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빈자리 내려가서 일해야죠. 안 하면 뭐 자기도 할 일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사회보장 비용, 복지 비용 딱딱 줄여 나가면 됩니다. 한마디로 일해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가장 간단한 논리. 성경에 있는 말씀. 일하지 않는 먹지도 말라.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2년만 하면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가요, 진짜. 그렇게 되면 미국은 미국 안에서 경제가 활성화된단 말입니다. 그 미국이 경제가 활성화될 때 우리나라가 뭘 수출할 수 있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 환율이 앞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고, 우리나라는 이 환율을 못 잡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을 터트려서 대한민국을 경제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데 부동산을 터트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느 정권은 이걸 터트리고 싶어 하지 않고, 그리고 기득권들 대부분이 서울, 경기 이런 부동산 다 들고 있잖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국힘도 마찬가지고, 그네들 얼마나 부동산 부자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네들 다 들고 있으니까 못 터뜨리는 겁니다. 왜? 그네들이 토건하고 다 연관 다 돼 있으니까. 태형건설 못 막는 이유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신동아는 넘어가지만 태형은 못 넘기는 SBS가 뒤에 방송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미국이 발전해 나가고 세계가 발전해 나가는데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상적으로 경제적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그 2년, 3년, 4년 동안 대한민국은 따라갈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탄핵 문제도 해결 안 됐잖아요. 다음 대통령이 지금 또 골치 아프잖아요. 요즘에 지금 이슈가 다 들어가는 게 잘 몰라서 그렇지요. 성렬이 다시 돌아오면 어떡할래요? 웃을 일은 아니지만, 성렬이가 탄핵 부결되고 다시 돌아오면 어떡할래요? 돌아오면 제일 분 뭐 하겠습니까? 비상계엄이지, 100%.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유, 제가 웃을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래의 먹거리도 없는 데다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따라가야 된다. 못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미국의 불법 체류자 추방 문제가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고 트럼프가 무엇을 보고 하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앞날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아이고, 지금 대한민국 이러는데 그건 다 모르겠고, 내가 지금 60, 70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새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 그 고민이 연결돼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무슨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부동산 집 하나 사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월세를 받을 수 있냐? 월세 못 받아요. 그건 누구나 지금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월세 앞으로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월세 시장에 지금 JP모건부터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월세 시장에서 우리나라 월세가 지금 저평가됐기 때문에 월세 시장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그는 부동산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개인으로 하긴 이미 늦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개인이 부를 소유하기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개인은 이제 살아가는 방법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기술도 없고 아무 준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태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요즘에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있고 무슨 하나 이야기만 딱 나와버리면, 자 보십시오. 미국에서 뭐 주가 뭐 하나 딱 떠져버리면 벌써 우리나라는 뭐 청해버리잖아. 주가가 확 내려가 버리죠. 주가가 확 내려가 버리고, 지금 또 환율 지금 1,500원대 지금 가가 있는 거 잡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억지로 막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뭘 해가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몇 개 없는 것 중에 찾아야 되는데 이 고민을 안 하고 있잖아. 어떻게 내가 뭔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장사고 할 것이 없잖아요. 그걸 잘 찾아야 되는데 그걸 잘 찾으려고 하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냐면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초미의 관심사로 가지고 보고 있어요. 대만은 속은 엄청 좋아요. 왜? TSMC, AMD, 엔비디아 다 대만 TSMC, 엔비디아하고 AMD는 둘이 그 친척지간이에요. 그리고 TSMC도 다 세 명이 대만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만은 지금, 좋아요. 이번에 젠순왕은,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 취임식을 소정받았는데 안 가고 대만 가서 딱 했잖아. 대만에서 자기 엔비디아 개수 주고 대만 가서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렇다니까요. 일본은 보세요. 손정희를 필두로 해가지고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뭐예요? 정영진 혼자 트럼프 아들내미하고 친해졌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영진은 밖에 나가 설칠 데가 없어요. 지금 지금 이마트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판인데, 지금 그럴 여가가 없잖아요. 지금 관종짓 할 여가가 없습니다. 인플루언서 할 여가가 없습니다. 삼성은요? 삼성 이미 박살났잖아요, 지금. 작년 영업이 총이익이 SK 하이닉스가 삼성 따라잡았어요. 훨씬 뛰어넘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걸 적으시면 제가 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할 내용이면. 그래서, 미국이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이 자리를 어떻게 메꾸느냐에 대해서 트럼프가 보관이 없겠습니까? 미국은 보관을 갖고 있어요. 그 보관이 완성돼가지고 2년 안에 이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나머지 2년 동안 가는 순간, 그리고 트럼프는 트럼프 집안 패밀리가 해먹으려고 지금 오만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도 연임 쑥 꺼내고 있죠. 연임이랑은 두 번 연달아가 안 된다. 뭐 이런 논리. 그러다가 자기 아들. 큰아들도 있고 막내 아들도 있고. 그죠? 저는 트럼프 큰아들 도널드 트럼프가 한번 됐으면 좋겠던데 미국이 한 기조를 그대로 이어나가가지고. 왜냐하면 한번 진보의 이 이상한 물을 완전 청소해내야 되거든. 말이 진보도 아니야. 썩은 구렁텅이에요. 정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국힘만큼 썩은 게 민주당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제가 그냥 손을 안 대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어떤 부분은 더 썩어 있어요. 그래, 검투법 저번에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그것도 민주당 나왔지 뭐. 정치 전문 그게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미국의 불법 체류자 추방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미국 안에서 정상적인 미국 시민권자들, 미국 영주권자들이, 미국인들이 돌리는 정말로 미국 사회가 만들어지고 경제 구조가 돌아가면 이렇게 따라갈 때 우리는 따라갈 게 없단 말입니다. 실제로 없어요. 우리 미래 먹거리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1년에 뭐 몇 조 투자해가지고 몇 조 투자해가지고 몇 조 1조 많은 돈 같죠. 1조 가지고 AI 기본 뭐 기계도 그것도 몇 대 못 삽니다. 다른 데 지금 한 회사에서 몇백 조씩 투자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은 이 부분은 따라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 미래가 불투명한 정도가 아예 깜깜합니다. 우리 미래 먹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파트는 수출할 수 없잖아요. 건축 기술을 수출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런 건축물들 잘 짓지도 않아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을 막 높은 건축물 올린다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전 세계가 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정말 고민하셔야 되고, 내가 살아가면서 몇십 년 동안 앞으로 여러분들도 오래 더 살아야 되잖아요. 고령화가 되고 장수하면 할수록 누가 그러더라고, 미국의 재난이라고. 왜냐하면 일본 요번에 가면 느낀 거지만 진짜 50, 60 우리 나이 때가 50, 60대가 부모들이 살아있어. 80, 90으로. 60대가 90대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늙었는데. 둘 다 늙은 사람들 한 명은 완전히 이래 상태가 안 좋고
한 명은 또 상태가 안 좋은데 내보다 늙었는데 그 사람이 늙은이가 늙은이를 부축해갖고 늙은이가 늙은이와 밥을 같이 먹고 늙은이가 늙은이를 데리고 다니는 뭐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내가 20대들 걱정되죠. 와, 쟤들 미래가 걱정된다. 20대만 걱정됩니까? 지금 30대들이 10년 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고 뭐 저는 무슨 직업을 해라 뭐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